자, 이번엔 마이크 켰다. 이제 해보자. 또 뒤에 가면 빅뱅 때 우리 1학년 때 했던 내용과 또 유사한 내용도 많이 뒤에 빅뱅 나오거든? 그럼 우리 1학년 때 주어라고 한 거잖아. 거기에 또 이제 살만 조금 붙는 거거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생전 처음 보는 내용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앞부분은 마이크가 안 들어갔으면 선생님이 다른 영상 갖다 붙여줄게. 어? 금발머리 뭐? 금발머리 영상. 내가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금발머리 영상 볼 수 있잖아. 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이 화질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조금 그래서? 야, 구독자 수가 좀 늘긴 했더라. 구독 부탁한다, 구독. 올해 안에 1000명 만들기는 불가능하겠다만, 이제? 선생님하고 친한 물리 선생님이 계시거든? 그 선생님 구독자 수가 4000명이야. 여기. 우리 학원은 아니고, 이제 다른 학원인데, 이제 그 선생님은 나름 또 잘 나가. 지금, 대치동하고 이런 데서 수업하시는데, 잘 나가죠. 그지? 쌤이. 응? 쌤이 훨씬 좋죠. 아니야. 니들이 나 좋아해줘서 다행인 거야. 그지? 다 나를 싫어했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핵융합에 대한, 특히 수소 핵융합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해야 되거든? 별의 에너지원 이렇게 나오잖아. 자, 아까 진화과정 중에 원시별 있잖아, 원시별. 아까 원시별일 때도 빛이 난다, 안 난다? 살짝 빛이 난다 그랬잖아. 나는 이유는 뭐야? 중력 수축에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주변이 조금 가열돼갖고 빛이 난다 그랬잖아. 이것도 니네가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원시별일 때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중력 수축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중력 수축이라고 쓰면 돼.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건 이거야. 대부분의 별이 주계율성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별이? 그럼 주계율성일 때는 언제를 주계율성일 때라 불러?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날 때가? 수소융합이 일어날 때. 그래서 주계율성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유는 그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뭐 때문이다? 수소, 핵, 융합 때문이다 이거야. 그지? 수소핵융합. 그럼 아까 그 잠깐 썼지만 수소핵융합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거 평가 때도 우리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근데 이거는 중간에 과정이 생략된 거야. 결과론적으로만 표현한 거야. 근데 아무튼 4개의 수소 원자핵이라 그러면 양성자가 4개거든? 자, 양성자는 보통 P라고 씁니다. P. 그러면 그게 합쳐져갖고 헬륨 원자핵이 하나 되는 건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애거든? 그럼 뭐 이상하지 않냐? 중성자 2개가 없었는데 생겼잖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이때, 요 양성자 4개의 질량 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요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 합이 있을 거 아니야? 질량 합이라고 하면 그냥 이 4덩어리의 질량이 조금 줄어들더라는 거야. 얼마 정도 줄어드냐면, 한 0.7%가량 줄어든대요. 그죠? 줄어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줄어든 걸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거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소 핵융합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핵융합이란 말이야. 그런데 정확하게 이 수소 핵융합이 또 2가지가 있대요. 2가지. 첫 번째는 PP 반응이라는 게 있대. PP 반응. 그 두 번째는 CM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2가지가 있는 거야. PP만 여기서 P는 양성자라고 그랬잖아. 너무 먹는 거 열정하지 마시고, 그지? 너무 전체적으로 먹는 거 아니야?
양성자 뭐 연쇄 반응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양성자끼리 반응하는 거야.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핵융합,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된 핵융합이 바로 얘야. 그리고 CN 순환 반응이라는 것도 있대. 자, 이거는 뭐 니네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지구과학을 보지 않잖아, 그지? 2학년 지구과학을 모의고사 안 보잖아, 그지? 지금 통과를 보고 있잖아, 계속. 그 내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뭐냐면, 온도에 따라 다른 거, 온도에 따라서. 똑같은 수소핵융합이지만은, PP 반응은 주로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주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일 때는 얘가 주로 내가 지금 주로라고 표현하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애들이 이 상태거든? 지금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한 1500만 켈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주로 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지만 얘가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난다는 뜻이야. 근데 1800만 켈빈이 넘어가잖아. 넘어가면은 주로 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지만 얘가 또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30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래프, 요런 그래프도 하나 알아둬야 돼. 뭐냐면, 자, 여기는 중심부의 온도야. 이거 하나 그려놓으세요. 여기 가로축은 중심부의 온도고 세로축은 효율이라고 하거든, 보통. 자, 그럼 봐봐. 중심부의 온도 1800만 켈빈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지? 1800만 켈빈이. 뭐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PP 반응을 의미하고요. 요게 CNO 순환 반응을 의미하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낮으면 봐봐. 효율적으로 PP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CNO 순환 반응보다.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이 넘어가면 여기 봐봐. PP 반응보다는 CNO 순환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어렵진 않아요.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온도가 낮으면 PP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는 뜻이고 1800만 켈빈보다 중심부 온도가 높으면 CNO 순환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왜 다르냐? CNO 순환 반응은 말 그대로 탄소, 질소, 산소라고 관여하거든.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무거운 원자액을 합치는 핵융합일수록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얘네가 관여하는 거야. 얘네가 핵융합을 해야 되거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반응 온도가 더 높은 거야. 근데 높은 온도는 일단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PP 반응부터 근데 PP 반응이든 또 CNO 순환 반응이든 밑에 이제 그림을 설명할 건데 이것도 적어놔.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하기 전에. 베타 플러스 붕괴라는 게 있어. 들어봤냐? 베타 플러스 붕괴라는 걸 뭐라고? 어? 누가? 누가?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셨다고? 봐봐. 어쨌든 이걸 이해하는 데 이게 좀 필요하긴 해요. 자,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는 게 있고, 베타 플러스 붕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이 두 개를 이해할 때는 베타 플러스 붕괴라는 것만 알아도 돼. 참고해서 베타는 뭘까? 옛날에 전자의 정체를 모를 때는 베타 입자라고 표현했었거든? 전자야, 전자. 알파, 좋은 질문이야.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의 정체를 모를 때는 그냥 알파 입자라고 불렀거든? 그리고 전자의 정체를 모를 때는 뭔가 있긴 있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게 베타야. 그래서 알파는 헬륨 원자핵, 베타는 전자인데, 그게 전자랑 관계된 거잖아.
플러스래. 우리 알다시피 전자는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잖아. 양전자라는 게 있어, 양전자. 니네 혹시 1학년 때 빅뱅 파트 배울 때 쌍생성, 쌍소멸이라는 거 들어봤냐? 들어본 친구가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쌍생성은 야, 우리가 1학년 때 빅뱅 파트에서 소위 말하는 기본 입자라는 거 배우지. 기본 입자가 뭐지? 쿼크라고 하는 것과 전자. 렙톤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경입자라는 게 있어. 경입자 중에 하나가 전자고요. 쿼크는 들어봤잖아. 걔네들을 기본 입자라고 하는데 얘랑 질량의 의무 다 똑같은데 전하의 종류만 반대인 애를 뭐라고 하냐면 반입자라고 불러. 반입자. 그래서 쌍생성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부딪혀. 빛이 상호작용하면 기본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겨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얘네가 부딪히면 쌍으로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게 빅뱅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게 계속 반복이 됐대. 그런데 지금은 거의 얘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쌍생성을 할 때 얘가 좀 더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러면 전자라는 기본 입자가 있으면 그거의 반입자를 양전자라고 불러. 그래서 베타 플러스가 양전자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붕괴는 그 말 그대로 뭐냐, 원자 핵이 붕괴를 하는 건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해야 안정한 거야. 근데 이 수가 다르면 이 새끼가 불안정하니까 붕괴가 되거든. 그래서 베타 플러스 붕괴는 결론적으로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자의 개수보다 많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많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요거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성자는 N이라고 쓰거든. 뉴트론 그래가지고.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을 때는 예준아 잘 적고 있지? 우리 예준이가 턱 펴고 이렇게 뭐 자고 있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그지? 잘 듣고 있을 거야.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하는 거야. 그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졸리면 이렇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도 돼. 내가 항상 얘기하지. 잠을 깨기 위한 모든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지? 아니, 그건 좀, 왜 항상 그러잖아. 뭐,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 선을 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그지? 자, 양성자 하나가. 내가 잠을 좀 자면 잘 깨잖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생님 군대를 갔었어. 그 군대에 가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갔어요. 2등병이 될 거 아니야. 군대에서 2등병인데 자대를 가면 다 모르는 사람인데 나보다 다 계급이 높잖아. 바짝 쫄아있을 때예요. 여기다가 노란 거 달고 다니거든? 그럼 얘는 이제 누가 봐도 막 부대에 온 2등병인 거야. 병아리라고 불렀어, 병아리. 그래서 병아리 시절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강당에 교육을 받으러 간 거야. 그러면 딱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있거든? 근데 보여주는 것도 되게 웃긴데. 2등병들은 딱 무릎 붙이고 딱 이러고 허리 펴고 딱 무조건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2등병이니까 옆에 누가 가르쳐준답시고 병장이 하나 따라다녀요. 그럼 선생님들 병장이 하나 따라다니고 막 상병 따라다니단 말이야. 근데 강당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졸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나도 모르게 졸았어. 그러더니 그걸 뒤에는 병장이 본 거야. 병장도 안 졸고 있는데 2등병이 졸고 있으면 난리가 나는 시절이었어. 이 새끼 막 졸린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였어. 내가 거기서 둘러댄다고 둘러댄 핑계가 너무 졸려서 지금 잠깐 자고 일어나면 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잤습니다라고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날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날 개패리신 알았어. 개패리신. 뒤지는 줄 알았어. 군사가 끝나는 줄 알았어.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 너무 잠깐 졸 수도 있는 건데, 그지? 그 앞에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했으면은 잔소리한 소리 듣고 나왔을 텐데 또 내 딴에는 그것도 둘러 핑계를 댄다고 잠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좋았으면 뒤지게 뜯어놨어. 진짜 뒤지게. 그때만 해도 군대에 알게 모르게 구타가 성행하던 시절이었어요. 막 훈련소 때도 앉아있으면 누가 잘못하면 조교가 올라와서 막 군합발로 막 후드로 까고 막 그랬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날 내 그렇게 둘러대
잠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좋아. 빙시할 뻔했어. 갑자기 진우가 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났다. 그죠? 선생님 그래도 군생활 되게 편하게 했어. 아주 재밌게 하고 왔어. 26개월 아주 편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 26개월이면 지금보다 훨씬 지금 18개월이니까. 지금은 그냥 눈 갈아닦이면 군대 갔다 오는 거야. 그때는, 나 근데 진짜로 군대 한 번 더 가는 꿈을 선생님이 군대 제대하고 한 15년 지난 정도까지도 꿨어. 그게 사실은 남자 애들한테는 굉장한 악몽이에요. 사실 편하게 생활했다고 하지만 진짜 자다가 깜짝 놀랐게. 깜짝 놀랐게. 근데 이제 안 깰 때는 어떠냐면 군대를 2번을 갔는데 장교로 간 거야. 그럴 때는 안 깨.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새끼들 내가 장교가 돼서 가면. 그래서 선생님은 그 얘기 안 해주는데 선생님 상병 때 선생님이 행정병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군대가 되게 편했단 말이야. 근데 행정용 일을 좀 잘했나 봐. 우리 대대장이 불러. 무궁화 2개거든? 중령이라고 하지, 중령. 대대장이, 야, 너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저기, 교육받으러 갔다 오래. 그 교육받으러 갔다 오면 장교가 되는 거, 소위가 되는 거,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상병도 아니고 아마 1병 좀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 상병 되기 직전. 근데 이제 상병 되면은 갈 수 있어. 이게 1병 때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갔다 오라는 거야. 그러면 갔다가 우리 부대로 다시 오게 해주겠다 그랬어. 진짜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 내가 1병이잖아. 제일 힘들 때였거든? 그렇지, 말뚝 박으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근데 이게 자격 조건이 꽤 까다로웠어요. 근데 지금이야 누구나 다 대학을 가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명부를 보면 대학 나온 애들 몇 명 안 돼요. 다 고졸이거나 뭐 검정고시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학교, 전문대학교 2년 이상, 4년제 대학교 3학년 이상을 다녀야 이제, 근데 선생님 딱 조건이 맞았어. 군대 늦게 갔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 동안 고민했거든? 그럼 내가 딱 소리를 달고 다시 오는 순간 나를 괴롭혔던 상병, 병장 뒤지게 많았거든. 이 새끼들 너무 알겠어. 물론 이제, 아니, 선생님이 행정병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덜 괴롭혔는데 선생님 동기들은 엄청 괴롭혔거든. 내가 이 새끼들 다 없애버리리라 하고 고민을 했는데, 안 했지. 안 했지. 했으면 지금 여기 없겠지. 별 달고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사실 나중에 후회했어. 내가, 왜냐면 선생님이 나중에 병장 되고 보니까 군생활이 너무 잘 맞는, 완전 내 체질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았어. 영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되게 후회했었어. 기간도 정해져 있었거든. 그럼 아마, 선생님이 지금 거의 대령 별 달았어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하고 친한 애가 지금 대령에서 별 되기 직전이거든? 원스타 되기 직전이거든? 그지? 걔는 그냥 딱 생긴 거 봐도 군인이야. 그냥 누가 봐도 군인처럼 생겼어. 완전 FM이거든? 근데 걔가 이제 곧 있으면 별을 달아요. 이제? 선생님도 별 달지 않았을까? 그지? 아무튼, 갑자기 진우가 아까 그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생각이 나고 얘기했어. 자, 베타 플러스 분면 뭐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으니까,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하는 거야. 근데 변하면서, 이때, 베타 플러스, 양전자라고 하는 애가 튀어나오는 거야. 양전자. 요거, 양전자라고 쓸게. 양전자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때 모두 같이 튀어나오냐면, 요거 이렇게 쓰거든? 요렇게 쓰는 거. 이거 중성미자라고 해. 전자의 중성미자가 튀어나와. 니네 이거 적어놓는 게 좋아. 그러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할게.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자, 3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3개가 있고 중성자가 2개가 있었다고 해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X라는 원소라고 해볼게. 야, 이거 원자번호 몇 번이야? 양성자가 3개면 원자번호 몇 번이어야 돼? 3번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니네 요 위에다가 뭐 쓰지? 질량수라는 걸 쓰잖아.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 합친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라고 써야 돼? 5라고 써야 되겠지. 근데 이때 양성자가 3개고 중성자가 2개니까 더 많잖아.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났다고 해봐. 그래서 양성자는 2개인데 중성자가 그러면 3개가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은 X였는데, X는 아니겠지. 근데 원자 번호가 몇 번이 돼? 2번이 될 거 아니야. 원자 번호 달라지면 다른 원자니까, 그지? 그런데 질량수는 여전히 얼마야?
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잖아. 양성자 수는 하나가 감소하는 거야. 즉, 원자 번호는 1 감소야, 1 감소. 그러나,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지?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죠?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걸 베타 플러스 붕괴라고 하는데, 이 얘기하는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에서 언급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 이제 PP 반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아, 진짜 군생활 좋았는데. 아, 그지? 니네 군대를 재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30살인가? 35살 이전까지만 아마 되고요. 그거 넘어가면 군대 다시 가고 싶어도 못 가. 안 받아줍니다. 심지어 그런 일도 있어. 선생님이 2등병 때 하사가 있어서 하사는 직업군인이거든? 요거, V자 하나. 완전 생초짜 하사야. 선생님이 2등병이면 이게 짝대기 하나거든? 짝대기 하나 위에 2개, 3개, 4개에서 병장까지 있잖아. 여기까지는 의무 붙는 거고요. 그 위에 하사, 중사, 상사, 원사는 직업군인이야. 자기가 지원해서 오는 건데, 선생님이 2등병 시절에 하사가 한 명 온 거야. 근데 선생님 군대 되게 늦게 왔거든? 남들로 따지면 대학교 3학년 끝나고 간 거랑 마찬가지야. 남들 요즘 보통 1학년 끝나고 가거나 이러거든? 하사가 들어왔는데, 선생님보다 3살이 어렸어. 근데 선생님보다 계급이 4개가 높은 거야. 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하사에서 중사 되는 거 되게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그 사이에 선생님은 제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제대할 때, 병장이 됐을 때 여전히 하사였거든? 그래서 제대하면서 이렇게 탁, 나중에 만나면 형이라 불러라, 잉? 그리고 탁, 이제, 나중에 만나면 형이라 불러라, 하고 딱 나오긴 했었는데, 그지? 되게 하여튼 재밌었어. 아, 괜히 군대 얘기해가지고 계속 생각나, 그지? 니네도 곧 가, 그지? 대학을 못 가면 군대를 가요, 군대, 그지? 남자는 4수까지밖에 못하는 거 알지? 공식적으로 4년까지만 군대를 미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도, 대학을 가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자동으로 군대가 연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졸업하기 이전에만 가면 되는 거라고, 그지? 근데 대학을 못 가면 3번, 그러니까 3년의 기회를 줘요. 3년 안에 대학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그래서 4수까지밖에 못해. 그지? 근데 뭐 가끔 TV 같은 데 보면 6수였다고 나오잖아. 6년 동안 대학 공부한 거잖아. 그지? 이러면 그냥 대학은 뭐, 그지? 그럼 이건 뭐냐? 3대 독자, 뭐 4대 독자. 이런 경우는 군대 면제되는 경우 있거든.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면 가야 된다. 자, PP반을 일단 볼게.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여기 양성자가 하나 있어. 자, 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2개가 만나요. 참고로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잖아. 원소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할까? 수소니까 H지? 원자번호 1이지? 그 다음에 질량수도 1이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입니다. 얘 2마리가 서로 충돌해서 결합해. 근데 이 과정이 되게 힘들대요. 양성자하고 양성자가 만나서 이게 결합하는 일종의 핵융합이잖아. 매우 어렵대요. 수십억 년이 걸린답니다. 굉장히 되게 드물게 일어나는 반응이래. 아무튼 결합하잖아. 그럼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인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양성자가 2개였는데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 될지 뭐 일어난 거야? 베타 플러스 분계 일어나는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양전자 하나 튀어나오고 전자의 중성미자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애는 여전히 수소인 거야. 수소인데 질량수가 2이니까 그렇지? 이걸 뭐라 불러? 중수소핵이라 부르지. 맞지? 중수소핵이라 불러. 그럼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중수소핵이 또 다른 수소핵과 결합을 해요. 또 다른 수소핵과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애가 만들어져. 그럼 양성자에서 안 변했네, 이제? 이땐 베타 플러스 붕괴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양성자가 2개니까 뭐야? 헬륨이잖아. 질량수가 얼마야?
3인 헬륨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 베타 플러스 붕괴는 안 일어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감마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감마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헬륨 3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 과정이 똑같은 게 두 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결과 만들어진 3짜리 헬륨이 몇 개야? 2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얘네가 충돌한답니다. 자, 얘네가 충돌하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봐라, 여기 양성자 몇 개냐? 4개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헬륨 원자는 양성자가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 가느냐? 그냥 얘가 튀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수소 핵융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헬륨이 얘야, 얘. 원자번호 2번의 질량수가 4짜리 헬륨이란 말이에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 거야. 자,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처럼 써볼게. 반응식으로 써볼게. 반응식. 잘 봐. 요 1번 과정이 2번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수소가 몇 개 필요한지 봐보자. 하나, 둘, 3개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똑같은 2번 일어나야 되지? 총 몇 개의 수소가 필요해? 6개의 수소가 필요하지. 그래서 걔네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핵융합을 하면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서 2개의 수소 원자핵이 튀어나오는 셈이잖아. 그럼 니네 우리가 화학 반응식 보통 어때? 양쪽 항에 들어있는 거는 없앨 수 있잖아. 소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반응식은 이건데 소거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건 결과적으로만 배운 거라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셈이다. 물론 이게 반응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써야 되냐면 양전자가 몇 개? 2개. 중성 미자가 몇 개? 2개가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써줘야죠. 이게 전체 반응식이야. 전체 반응식. 전체 반응식인데 결과적으로는 6개가 쓰이고 2개가 튀어나왔으니까 4개만 쓰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니? 이게 PP 반응의 전체 반응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PP 반응이 한 번 일어나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질 때, 다시 얘기하지만, 베타 플러스 붕괴가 몇 번? 2번. 그리고 이것도 표현에 따라 다른 거 알지? 사용되는 수소는 몇 개? 6개인 겁니다. 사용되는 수소는 6개인 거고, 마지막에 2개가 생겨나니까, 결과적으로 4개를 쓴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이게 PP 반응의 전체 반응식이야. 언제?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셀이 플러스 셀인데 베타 분자라고 있어. 양성자랑 전자가 중성자가 그게 어떻게 베타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베타 붕괴가 두 가지야.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붕괴가 있고 지금 내가 설명한 베타 플러스 붕괴가 있어. 그지? 그 선생님이 아마 말씀하신 건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말하는 걸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붕괴가 정확히 반대거든? 중성자 수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건데? 그러면 또 그거랑 안 맞잖아. 근데 아무튼 내가 지금 학교 선생님 정확히 어떻게 설명했는지 못 들어서 지금 너한테 전달만 받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PP 반응하고 관련된 거는 베타 플러스가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명확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 CNO 순환 반응이라는 거 얘기했고, CNO 순환 반응.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CNO야. 탄소, 질소, 산소가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이니까 뭐냐? 순환한다는 거잖아. 맞지? 참고로 이 CNO 순환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가 일종의 뭐야? 촉매로서 작용합니다. 얘네들이 촉매로서 작용을 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그럼 니네 촉매의 특징이 뭐지?
촉매라는 것은 어떤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가지인데, 촉매도. 일반적으로 이제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대신에 뭐는 변함이 없지? 그 본인들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지? 본인들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야. 자, 거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 일단 처음에 무조건 뭘로 시작하냐면, 탄소로 시작합니다. 탄소. 이거 외워놔야 돼. 원자 번호가 6번이면서 질량수가 12인 탄소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탄소가 지금 이게 어떤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양성자 하나와 결합합니다. 그죠? 결합해. 그죠? 결합하면 뭐가 돼야 되지? 얘네들이 합쳐지면 뭐가 돼야 돼? 양성자가 하나 더해지는 거잖아. 원자 번호 7번이 뭐가 돼야 돼? 질소가 돼야 되고, 맞지? 질량수는 양성자가 하나 뭐가 왔으니까 13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봐봐. 그럼 얘는 양성자가 몇 개야? 7개야. 중성자 몇 개야? 6개잖아. 그럼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 바로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는 거야.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쓸게요.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거 왜 이러나요? 너 얘기했잖아. 베타 플러스 붕괴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개수, 중성자 개수가 다를 때 왜 일어났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비슷해야 핵이 안정하다고. 양성자 수가 더 많거나 혹은 중성자 수가 더 많으면 이 원자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괴된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일어난다고. 봐봐. 그럼 질소가 아까 뭐라고 했어? 양성자가 7개 있는 애고 얘는 중성자가 6개면 이 질소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 7개와 중성자 6개가 있으면 불안정하다니까? 그러니까 붕괴를 한다고. 그때 무슨 붕괴? 베타 플러스 붕괴를 한다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 양전자가 하나 튀어나오고 전자의 중성미자 하나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야 돼? 우리 아까 베타 플러스 붕괴되면은 원자 번호 하나가 감소한다 그랬지? 6번 되는 거야, 다시. 질량수는 변함이 없다 그랬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 그림 보면서 따라와야 돼. 맞지?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뭐가? 양성자가 하나 또 결합하는 거야. 반응해서. 아닌가? 가만있어 봐. 맞아요. 맞잖아. 그지? 어이씨. 그럼 양성자 수가 7개. 맞지? 그 다음에 7번에 14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어때? 요 질서는 좀 다르잖아.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하잖아. 맞지? 여기에 또 이거 너무 위에다 그랬나? 자, 여기다가 7번 여기에 또 누가 합쳐져? 또 양성자가 하나 합쳐져. 그럼 뭐 돼? 8번 산소가 되지? 질량수 15가 되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뭐야? 8번 15니까 양성자수 8개 중성자 10이 된다. 7개. 그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지? 얘가 된단 말이야. 맞아? 가만있어. 하나? 둘? 아니지. 여기 끝난 거야. 여기서는 베타 플러스 붕괴는 일어나요.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나? 예. 미안해. 그러네. 한 번 더 일어나야지. 그러면 이제 7번 되고, 질소 되고, 15번 되겠지. 그러면서 베타 플러스 붕괴 일어나니까 양전자 하나 튀어나가고, 전자의 중성미자 튀어나가는 거잖아. 맞지? 이거 너무, 이거 좀 옮겨서 그릴게요, 이거. 칸이 부족하니까. 6번, 12번. 그지? 베타 플러스 붕괴 또 한 번 일어난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뭐야? 수소가 하나 또 합쳐지거든? 합쳐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때 바로 헬륨이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누구?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가 4짜리가 튀어나가게 되는 거야. 맞지? 봐봐. 요거 더하면 8이잖아. 8인데 2가 빠져나갔잖아. 맞지? 6번 남지. 그 다음에 질량수가 원래는 16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질량수가 4가 빠져나갔잖아. 그 질량수가 12, 그지? 마지막에 이렇게 1, 2면 갖다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얘가 생겨날 거고, 그럼 얘가 또 주변에 있는 양성자들과 합쳐지면 또 이 과정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순환이. 그럼 봐봐, CNO 순환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 이게 CNO 순환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 베타 플러스 붕괴는 2번 일어나고, 그지? 자, 이때는 수소가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해?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반응식을 쓰면 결과적으로 4개의 수소 원자액이 합쳐져서 뭐가 돼? 헬륨 원자액 하나가 생기고요. 거기에 양전자와 전자의 중성미자가 각각 그 CNO 순환 반응을 한 번에서 2개씩 생기지? 그러니까 전체 반응식만 놓고 보면 얘랑 똑같아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소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반응식만 놓고 보자면 PP 반응이나 CNO 순환 반응이나 전체 반응식은 동일하다. 다만 차이는 얘는 6개를 쓰고 2개가 생긴 거라면 얘는 애초에 그냥 4개를 쓰는 거다. 그 과정에서 누가?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로서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PP 반응 과정, CNO 순환 반응 과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뒤를 넘겨보시면, 자, 이것도 별표 한번 해봅시다. 태양의 승용구학이라고 하나 나오거든? 이것도 모의고사에는, 그러니까 지구가 너희가 모의고사를 본다고 가정하면, 지금 고3 애들은 보니까,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지, 이거 내신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 그럼 과연 현재 태양이 주결성이잖아. 현재 이 태양이 수소융합이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야? PP 반응이 일어나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지? PP 반응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면 좋은 점은 되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얘는 이게 얼마 안 걸려요, 이게. 그래서 질량이 큰 변들은 주로 얘가 일어나니까 수소가 빨리 소모가 돼서 그만큼 수명도 그만큼 짧은 거란 말이야. 그럼 아무튼 거기 보면 태양의 수명구하기가 나오고 이거는 내신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내신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태양이 있어, 태양. 태양의 수명구하기. 이것도 아마 숫자를 일일이 니네가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보통 시험에 나오면 지문 형태로 태양의 수명을 구하는 이렇게 과정이 쭉 나올 거야. 그럼 중간중간에 가로를 채워놓거나 혹은 어떤 계산 과정을 중간에 비워놓거나 해서 계산 과정을 그냥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태양의 수명을 구하기. 자, 그럼 봐라. 태양 전체가 이렇게 있어. 전체가 수소 덩어리일 거 아니냐? 근데 어차피 핵융합이 일어나는 건 어디서만 일어나? 중심부에서만 일어나잖아. 그치? 그럼 거기 첫째 줄에 보면 태양에서 일어난 수소 핵융합 반응의 질량 결손 비율을 구한다면 그건 일단 0.7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고 치면 지금 보면은 태양의 전체 질량이 얼마야? 태양의 전체 질량. 그러니까 이 전체 질량이지. 전체 질량. 그럼 얼마라고 나와? 이거 나도 숫자는 못 외워. 2 곱하기 10에 30승 킬로그램이라고 나오잖아. 엄청나게 큰 질량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부분의 질량은 대략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심부의 질량은 이 값의 10%래. 그러면 얼마야? 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영역의 질량 이거의 10%라고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10에 30승 킬로그램의 10%니까 0.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0.1이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결론적으로 10의 20 그냥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쓰고 2 곱하기 10에 29승 킬로그램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만큼의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수소 핵융합을 할 때 질량 결손이 얼마가 일어난대?
0.7%에 해당되는 질량 결손이 일어난대. 그러면 질량 결손은 이거에 0.7%니까 얼마를 곱하면 돼? 니네 0.7이 70%잖아. 0.007 아니냐? 맞죠? 그럼 이거는 그냥 좀 계산하기 편하게 지수로 바꾸면 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맞지? 또 슬슬 돌리기 시작하냐? 예준이 아예 주무시네. 요거만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합시다. 이제? 원래 쉬는 시간 내가 원래 한 번만 했는데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살짝 한 번만 더 줄게. 자, 그럼 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4 곱하기 10에 26승 되는 거 아니냐? 이만큼의 질량 결손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만큼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야?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넣어서 계산한 에너지는 이 태양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모두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잖아. 맞지? 계산하면 얼마니? 14 곱하기 10에 26승까지는 알아냈는데 빛의 속도를 모르네. 3 곱하기 10에 8승 미터 퍼 세컨드야. 3 곱하기 10에 8승 미터 퍼 세컨드를 제곱한 거예요. 그럼 얼마냐? 9 곱하기 10에 16승 되는 거잖아. 이거만큼의 에너지가 발생. 이거 그럼 계산하면 얼마? 9119, 94, 36이니까 136 곱하기 10에 42승 이렇게 되겠지? 미안. 126. 내가 산수를 못해서. 이제 이렇게 돼. 그럼 이게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인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광도가 뭐지? 광도 단위가 뭐라 그랬냐? 내가 그때 왜 어떤 별의 광도를 구하려면은 태양의 절대 등급하고 태양의 광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태양의 광도가 얼마였냐면 4 곱하기 10에 26승 와트거든? 근데 이 와트라는 게 뭐냐면, 자, 요거 에너지의 단위니까 총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란 얘기거든? 126 곱하기 10에 42승줄이란 얘기인데, 광도는 이게 줄 퍼 세컨드란 말이야. 즉, 태양 표면에서 1초당 이만큼의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쓴다는 얘기 쉽게 말해. 방출한다는 얘기 쓴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 총 에너지를 광도로 나눠주게 되면, 그지? 몇 초 동안 쓸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 단위가 세컨드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 초가 되냐? 31.5 곱하기 10에 16승 되는 건가? 맞지? 초가 되는 거야. 이 초를 분으로 바꾸고, 일로 바꾸고, 연으로 바꾸면 이게 대략 얼마가 나오더라? 100억 년이 나오더라는 거야. 맞지? 지금 그 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다. 그지? 한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숫자는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의 광도는 외우고 있어야 문제의 일부 값들이 주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몇 초 동안 태울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 초를 연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억 년쯤 된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연으로 환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60초가 1분이니까 여기다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한 값으로 나누면 연이 나오겠죠? 맞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길게는 말고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